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별정원님이라 불리시는 별정원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정원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는 정원님이라 제가 줄여서 부를 텐데 간단하게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환경에너지공학 전공했고, 박사까지 해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퇴사하고 수원에서 독립서점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환경에너지공학이라 방금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엔 또 속에 붙여진 게 서점, 그죠? 네, 맞습니다. 뭔가 매칭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죠? 네, 네, 앞으로 이제 오늘 뭐 약 1시간 동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깊이 대화를 나눌 텐데, 이따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독립서점 이름, 독립서점이라 하면 되나요? 작은 책방 뭐라고 정확한 명칭을 불러드리면 될까요? 어, 작은 책방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네, 서점이라는 게 그 네. 뭐 일본식 표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음, 책방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책방. 네, 책방으로. 책방 이름이 하우스 결 맞나요? 맞습니다. 하우스결. 그러면은 제가 보통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닉네임이나 활동명이 좀 특이하거나 어쨌든 본명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거를 여쭤보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별정원이라는 일종의 활동명 요거를 일단은 사용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책방 이름이 하우스 결이잖아요. 이 두 네. 가지의 뭔가 의미랄까 요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별 정원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스테리 가든이거든요. 음. 이걸 그냥 영어로 불렀을 때 너무 길어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줄인 건데, 기원은 제 그냥 본명에 별을 뜻하는 한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고, 정원은 제 본가에 1층 할아버지가 정원을 정말 잘 꾸며 놓으셨거든요. 그걸 보다가 브런치 시작할 때 닉네임을 정해야 되는데 뭐로 할까 하다가 정원이라는 게 떠올랐고 그 정원을 보고 얼마 뒤에 자기 글 쓰는 거는 자기 내면을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내 내면을 정원같이 꾸미는 사람이 돼보자 라고 해서 스테리 가든이 나왔고 그걸 음, 한글로 해서 별정원이 됐습니다. 음, 내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자. 네, 좋네요. 뭐, 물도 줘야 되고, 그죠? 따뜻한 햇빛도 맞아요. 비춰줘야 되고, 그죠? 네, 그죠. 잘 가꾸고 계신가요? 어때요? 최근에 계속 못 쓰다가 음, 다시 쓰고는 있는데 음, 계속 거기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갖고는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우스 결, 요것도 한번 듣고 싶네요. 어, 하우스 결은 동네 책방이긴 한데 세 명이 모여서 열고 있습니다. 일단 저랑 이제 제 예비 와이프가 되는 분이랑 그다음에 제 친동생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하는데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결이 만나서 하나의 결이 돼보자. 하나의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결을 했고, 앞에 하우스는 저희가 집처럼 좀 펴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봤습니다. 그걸 또 한글로 바꾸면 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모여서, 우리 뭔가 해보자. 여러분들이 와서.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의 의미도 좀 가졌으면 해서 이름이 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뭐라 그럴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나요? 그죠? 맞습니다. 집결. 많은 네, 사람들이 이곳에 좀 집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저는 네, 하우스 맞습니다. 결. 그래서 뭔가 이런 뜻이 있진 않을까라고 음, 유추를 하긴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음, 하우스 결. 그러니까 이 우리만의 하우스, 우리만의 책방이 뭔가 추구하는 결이 있다. 음, 이런 의미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혹시나 그런 결 같은 게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결을 추구해. 이러한 사람들이, 음. 이런 결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어때요? 서로 다른 세 가지 결이라고 해서 모인 거는 하나는 커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저는 책 좋아하고
그다음에 식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막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좋아하시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고 음, 마음이 있고 음. 그다음에 아까 집결하는 것처럼 모여서 복합 문화 공간이 저희 셋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다양한 결들이 조금씩 얹어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결,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공간이 되길 바라기도 합니다. 음, 그 말씀인 즉, 하우스 결에 가게 되면은 책도 읽을 수 있고, 네, 식물도 접할 수 있고, 음, 커피도 마실 수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소장 도서 1000권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비치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 서점을 위해서 책을 준비한 게 아니고, 이 음, 책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게 1000권. 맞습니다. 야, 그거는 그래서 언제부터 모아오신 건가요? 뭐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계속 사 모아다 보니까 그 정도 됐어요. 뭐 직장 다니면서는 그 교보문고에 프레스티지라는 그 등급이 있거든요. 네. 1년에 200만 원 사면 그걸 줘요. 어, 그걸 한 일수당 3년 동안, VIP 같은 개념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한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정도 산 모양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아니, 그만큼 책을 좋아하셨다는 방증이겠네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그 책은 비치해놨고 그 책은 그냥 오셔서 음. 언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마련돼 있어요. 아, 그거는 구매용은 아니고 그냥 음, 책방에서 언제든지 쉽게 보고 책장에 서가에 꽂아놓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하실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식물 쪽에는 와서 화분도 자기가 꾸면서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고, 음. 뭐 음료야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좀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점이 또 워낙 일반 평범한 서점, 책방과는 뭔가 좀 또 차별점이 있다 보니까 역시 그 부분에서도 참 이따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게 천권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얼핏 제 책장을 봐도 뭐 상상이 안 가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할지가 그 천권 중에서 주로 좀 뭐랄까 비중 높은 장르 분야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무작위하게 랜덤인가요? 어때요? 그 천권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정원님의 책 독서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이 좀 유추될 수도 있겠다, 그죠? 어때요? 그걸 만약에 시간 순으로 꽂아놨으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음, 그렇게 안 꽂아놨거든요. 어, 안 꽂았는 이유는 그렇게 꽂아놓으면 저를 훤히 아실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제 책이 본가에도 있고 제 지금 여기 집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가져오면서 제가 지금에 있는 감정에 따라서 막 꼽아놨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감으로 음, 감으로 뭐가 맞냐 하면 뭐 인문 쪽 좀 있고 어, 생각보다 과학책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음, 정리해서 보니까 그다음에 소설은 그 직장 다니면서 막 많이 살 때, 그때 소설을 많이 사서 소설 비중이 좀 높고, 음. 그다음에 역사 관련 책 비중이 좀 높습니다. 어, 그러면은 본인이 읽었던 책이니까 뭐 독서 스타일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혹시 뭐 페이지를 접거나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을 치거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독자가 고스란히 또 알게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오, 그러면은, 그래서 어, 요러한 주의 부분을, 깊게 어, 제 책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두려워요. 제가 거기다 무슨 말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메모까지. 네, 메모까지 합니다, 야, 거기다. 야, 그러면 그 천권의 책을 많이 섭렵할수록 정원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무서워요. 사람인지를. 그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세히 알려면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그런 말도 갑자기 생각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1000권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많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정원님을 잘 아는 방법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은 뭐 프로필인가 20년 차 부업 독자 이런 게 쓴 문구를 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는 전업 독자라고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책 진짜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 소개하시는 것도 잘하고, 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데, 아, 나는 전업 독자는 아닌가 보다. 그럼 뭐가 있지? 그냥 부업 독자인가 보다. 해서 음, 썼고, 책을 언제부터 읽었지? 그 최초의 기억을 더 거슬러 올라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다. 해서 네.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 부업 독자, 전업 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 그분은 처음에 그때 느낀 감정은, 야,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어, 좋아하는 것 같다. 어, 그리고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저분은 전업이다. 말 그대로 업이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취미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선호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정말 찐으로 맞아요. 애호가네요. 그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인 질문을 드리기 시작할 건데, 아까 전에 환경에너지, 뭐 박사, 그죠? 네. 연구원, 뭐 이러한 어쨌든 정체성 캐릭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뭐 책방 주인, 책방 사장, 책방지기, 서점지기, 뭐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데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좀 난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누군가의 응원이 컸다거나 뭐 어땠었나요? 일단 주위에서 봤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결단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 되는 누적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음, 어떤 것이 이미 뭔가 누적돼서 마음으로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뭐 그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음, 이 서점을 책방을 열게 된 결정은 이제 저도 퇴사를 하고 좀 회사 일을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 지금 예비 부부가 될 예정인데 그분도 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둘이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쉬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다. 평생 우리 뭘 할까 하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쭉 적었거든요. 적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적고 알았어요. 뭐 몇 개를 또 해보고 하면서 아 회사 돌아가기 쉽지 않겠다 우리. 생활 패턴이 아니면 동일 어떤 가치관이 어떤 것 때문에? 가치관들이 그 목록을 보니까 음, 우리 돌아가는 거 어렵겠다. 쉽지 않겠어. 그 그러면 우리 목록이 뭔가 좀 자유도가 높고 어디 맞아요. 얽매이는 게 싫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었나 보다, 그죠? 맞아요. 어,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쓰는 것도 좀 있었고, 다, 거기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또 때마침 제 친동생이 동네 책방을 2년 하다가 문을 닫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나 3년 뒤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 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음, 3년 뒤에 할 게 뭐 있어? 3명이면 지금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음, 이제 마음이 통했고 음, 이제 열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연 것 같아요. 이제 준비 기간이 음, 좀 길 줄 음. 알았는데 네. 원하는 장소가 나왔고 이거 어,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일단 하나는 그 동생분은 2년 정도 하시다가 닫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 뭐 운영상의 어려움, 매출 이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어떤 걸까요? 매출 때문이긴 한데 일단 2년 하면 월세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재계약을 하는데 그 집주인께서 월세를 너무 높게 부르셔가지고 음,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동생이 음, 그만뒀죠. 오케이. 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다음 든 질문은 뭐였냐면은 환경에너지 공학 어쨌든 이거를 전공을 하셨고 박사까지 하신 거 맞죠? 네,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결국. 이 환경에너지라고 하는 이 전공에 몸을 담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뭔가 사람이라는 게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완전히
전혀 다른 것으로 피벗어 하는 건데, 전공은 물론 서점을 운영하면서 예전 뭐 다른 인터뷰에서 얼핏 들은 내용이 기억나긴 하지만 뭔가 접목되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러한 경력이라든지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게 약간의 뭔가 매몰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기회 비용? 그런 개념으로 뭔가 다가오진 않던가요? 어, 제가 SCI급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도 꽤 냈고, 그다음에 국내 학술지 중에 상도 받고, 발표도 해가지고 상도 받고, 논문도 인용 많이 됐다고 상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잘 나가신 거잖아요. 그죠? 어. 잘 나갔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연구를 하고 받는 전체 과정에서 그 성과가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예를 들어, 뭐, 팀 동료와 뭔가 계속 어떤 단체, 어떤 조직과 함께 했다고 하면은 약간의 뭐랄까, 뭐, n분의 1이든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단독으로 낸 논문이다라고 치면은, 오롯이 그냥 내 거 아닌가요? 내가 한 성과?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공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최근 들어와서는 혼자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지기도 하고 음, 그 어떤 걸 다루는 금액 자체도 엄청 크기 때문에 혼자 박사라고 박사 과정이라고 그 혼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음, 다 엄청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내고 그 성과를 내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그 과정 전체에서 아,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물론 그것도 느끼긴 하는데 어, 제가 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음, 뭔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는 거 그 한정된 한계 내에서 물론 다 그렇게 하세요. 음, 하는데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음, 와중에. 음, 음, 성과도 내고 기쁘긴 한데 음, 이걸 내가 더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미라기보다는 음, 재밌어서 했다기보다는 책임감 했던 게 엄청 커요. 음, 제가 박사 과정을 하는 것도 제가 운이 엄청 좋아서 할 수 있었거든요. 음,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잘 만났고 그 지도 음, 교수님이 학생을 더 이상 안 키우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떼써가지고 들어가서 했고 어, 성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엄청 책임감이 강하시고 좀 엄격하신 분인데 그런 게 맞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내게 아니다. 음, 일부는 거의 대부분 지도 교수님의 능력의 후광에 따라서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어, 이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뤘지만, 인용이 많이 돼서 상을 받았지만, 그거는 음, 어떤 선배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 착안에 의해서 내가 디벨롭한 것 같고, 내게 아닌 것 같고, 그런 음, 과정을 계속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나 혼자 끌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음, 뭐 일종의 비유하자면 뭔가 하나의 부품 같기도 하고, 그죠? 나 아니어도 누군가 또 내 대신에 뭔가 이 자리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건 알지만, 음,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얻는 성과들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 든 생각이 환경 에너지, 어쨌든 저한테는 좀 이렇게 친숙하거나 친근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위에 막 흔하게 이쪽에 종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전문으로 삼으셨다는 거는 뭔가 이쪽에 뜻이 있거나 뭔가 바라는 바가 있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전에까지 저한테 공부하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 야, 저 진로를 선택해 봐야겠다. 나와 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음, 해가지고 아버지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많이 바깥에 이제 외부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그런지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만약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어떻게든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주시고 이랬거든요.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먹고 살겠다. 음, 하나는 환경 쪽에는 우리 경제가 발전하니까 계속 엄격한 기준들이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술들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하나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제조업도 우리나라 강국이지만 금융업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구조 자체가. 그럼 금융도 괜찮겠다. 둘 중 뭐 한번 해볼래? 라고 하고 만나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한 1년 정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금융은 못 가. 거기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환경을 한번 전공해 보거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 좀 하다가 좋습니다. 그럼 환경을 가보겠습니다. 하고 과만 정하고 학교가 다르게 해서 다 넣어가지고 음. 이제 합격한 학교에 가게 된 거죠. 포부가 그러면은 있었죠, 처음에는. 정리를 하자면 뭐 적성과 체질 쪽보다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 이쪽을 보고 그죠. 선택을 하게 된 거다, 그죠?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음. 적성과 체질에 맞으시던가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하시게 된 건 아닌가? 박사를 한다는 건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운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어쨌든 내가 계속 짧지 않은 긴 기간 동안 이쪽에 몸을 담겠다는 전제가 깔린 거니까 그러려고 음. 하면은 역산으로 해보면은 내가 적성과 체질이 영 안 맞으면은 박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면서 그 결정을 하고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아, 공부하는 게 좀 맞나 보다 나한테. 음, 왜냐하면 성과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공부로 끝까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아, 박사구나. 음, 박사를 해보자. 어, 해서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어렸던 생각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어리석었던 생각인지, 아, 박사를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조금 편하게. 이렇게 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박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기회가 닿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다, 그죠? 예. 음,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보니까, 아, 쉽게 되는 건 없고, 박사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이후의 삶이 더 치열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회사 다니기도 하고, 그때 열심히 하고, 네. 거기서도 뭐 이렇게 보고서 잘 썼다고 회사에 상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음, 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한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음. 했어요, 계속. 네. 계속 자기 암시를 했는데 몸이 자꾸 고장 나더라고요. 뭐, 열심히 일해서 자기 안 맞는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량도 많았나요? 그쵸. 저는 박사 하듯이 회사에서 다녔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규 뭐 9 to 6 이렇게가 아니라 더 일찍 네. 출근해서 하고 뭐 집에 가서 일하고 막 계속 그 과정. 박사 때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냥 몸에 했죠. 배었듯이 습관처럼 그죠. 당연하다는 듯이, 어, 그게 꼭 무슨 승진을 해야 돼, 뭐 잘 나가야 돼,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음, 야, 그러면은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퇴사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변하게 된 건가요? 그죠. 누적된 거죠. 그 누적되다, 마음이. 그 어느 순간 폭발한 거고, 임계치를 넘은 거고, 폭발까지는 아니고, 이제, 다 됐다. 이제 음, 누적이 끝났다. 여기까지다. 이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버킷리스트 중에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거를 좀 꼽아 주실 수 있나요? 뭐 기억나시는 거? 정말 단순해요. 뭐, 서울 가서 어떤 전시 보기, 그 다음에, 저 방탈출 좋아하거든요. 방탈출 그 랭킹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것들. 그거 어, 한번 해보기. 뭐 이런 것 어, 적고. 어, 그다음에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뭐 하루 종일 책 읽고 뭐 하기. 그다음에
그다, 그 당시에 글을 또 안 쓰고 있어서, 음, 두 번째 책을 만들어야지. 두 번째 책 만들기. 음, 그리고 제가 하면서, 유명한 작가분들 이름도 적었어요. 음, 이분들 만나기. 오, 만나서 이야기해보기. 그 다음에 오, 그런 게 쭉 적었죠. 그 중에 이제 좀 뭐, 인스타그래머 책 소개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그분도 만나기 적었거든요. 근데 음, 만났어요. 만나서 협업도 하고, 어이쿠, 그래서 그렇게 적고 나서 그 버킷리스트에 꼭 하고 싶은 걸 계속 적고 있어요. 꼭 이거 말로 하고 적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 요즘 말로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그런 건가 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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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런 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무슨 음, 소리냐 했는데, 뭐 그 법칙이 아니더라도 음. 계속 암시하다 보면 비슷한 곳까지 가는 건 아닌가?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게 그 원리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음, 그러니까 뭔가 비과학적으로 뭔가 짠 이게 아니고 결국 그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원리를 타고 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 시각화를 하고 뭔가 내가 적고 보고 하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무의식의 수준까지 그게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음, 계속 그거와 연관된 뭔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뭔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뭐 것 그런 같아요. 게 아닌가 맞아. 싶어요. 맞아.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빽빽이 100번, 100장 뭐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적음으로써 내 맞아요. 무의식까지 뭔가 그거를 건드리는 거죠. 예. 음, 나를 한마디로 개조하는 거, 내 시냅스를. 음, 그런 게 맞아요.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이 또 궁금증도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동생분이 2년 정도 하시다가 어쨌든 책방을 접으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정원님께서 책방을 하려고 하는 그 지금 원년 멤버에 같이 하시기로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은 같은 어쨌든 이 책방을 하는 선배지만은 실패하신 분이잖아. 그죠? 음, 막 잘 나가고 성공했던 분을 영입한 게 아니고 같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실패한 분, 그분과 이제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왜 실리콘밸리처럼 실패를 해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 그걸 하나의 더 좋은 자산으로 봤는지 어땠어요? 어, 후자예요, 후자. 음, 어, 그 경험을 하면서, 물론, 만약에 월세를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았으면 계속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어, 그리고 실패라기보다는 과정에 있었다고 봐요. 음, 그리고 이런 동네 책방 하신 분 중에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음, 문 닫고 또 음, 현생에서 돈을 좀 버셔서 괜찮으면 또 다시 돌아오시고 이러신 어,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과정이라고 보고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 이제 세심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음, 동네 책방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좀 자리 잡은 그런 책방들, 그리고 책방과 유사한 업종에 있는 것들의 레퍼런스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여기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어떻길래 이게 계속 운영되는지도 음, 분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좀 트라이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동생의 그 과정은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 실패라고 단정 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뭔가 자신이 운영을 잘못하거나 이게 아니고 외부 요인 때문에 월세를 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린 것 때문에 닿게 된 거니까 예. 말씀 좀 공감이 되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읽으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러면 책을 이렇게 읽는 거, 독서, 책과 친해지셨는지, 뭐, 그건 역시 뭐, 딱히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가장 흔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 책이 많아서요.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뭐, 이런 영향이었던 건지, 어떤 건가요? 최근에 제가 다른 분의 북토크 MC를 준비하면서 그런 북토크 질문, 사회자? 네, 북토크 사회를 제가 좀 봤어요. 오,
보고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어떤 못 능력? 깨달았는데 몰랐는데 MC를 편하게 잘 보십니다라는 말을 2번 연속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듣기 좋으신 말 음, 하겠지. 그래서 예,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른 곳에서 완전 다른 분들을 상대로 제가 MC를 봤는데도 그 소리를 하시니까 어, 그 같이 북토크 주인공께서 음, 작가님께서 음, 어, 좀 편하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같이 따라오신 일행분도 잘하셨다는 거, 내가 잘하는 오,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하여튼 그때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혼자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 지금 읽으면 변하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언제부터 책을 읽었냐, 왜 좋아하게 됐냐, 계기에 대한 최근에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읽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경상도 아버님이, 분이시거든요. 네. 어, 경상도 분이시고 나이가 좀 있으세요. 지금 닭살이 지금 돋았는데, 그 그,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니까 우리 집에 책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음, 자생적으로 읽었다. 음, 그리고 너도 읽고 네가 읽음으로써 네 동생까지 책을 읽었다. 어,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해줄 수 없는 일을 네가 한 거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제가 뭉클해지죠, 이거? 그 아버지 술도 안 드시는 분이거든요. 맨정신에 낮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인지 정말로 그게 진심이 담긴 건데, 그죠? 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음, 책을 제 첫 기억에 완독한 책은 음, 책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역사책이었거든요.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집에 있는 책이 아니라 음, 뭐 친척 집에 있던 책이 뭐 명절날 갔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걸 꺼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엄청 잔인하고 어이구, 막 팔 날아가는 거 보이고 막 목 잘리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막 야한 장면도 막 엄청 들어있던 그런 역사책이었나 봐요. 음, 그걸 완독했어요. 그 명절 기간 동안. 어,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 느꼈냐면 아무도 안 건드는구나. 책을 읽을 때는 나를. 아, 어, 그러네. 야, 그리 책 읽지 마. 뭐, 보통 안 그러니까. 오, 그쵸. 야, 휴대폰 보지 마. 뭐, 이러지.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시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나만의 시간. 그리고 뭔가 날 간섭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음, 나는 자극적인 걸 읽고 있었는데 만화로 돼 있는 역사책을 읽고 맞네. 있었는데 뭔가 아무도 거기에 안 짜릿함. 건들고 그쵸. 혼자. 약간 나쁜 짓을 하는데 들키지 않네? 음, 어, 그리고 약간 거기다 이탈. 책 읽고 있다고 다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좋았다. 라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 어, 계속 유지됐던 것 중 하나는, 집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등락이 심하잖아요. 잘 네. 나갈 땐 좋지만, 안 나갈 때는 좀 어려운데, 그때 이제 집안이 어려운 가난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가장 저렴한 취미이기도 하고, 영원으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독서니까. 음, 그리고 도피처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집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책을 펼쳐서 읽는 순간. 어,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대학교 때 회사 생활 하면서는 그게 더 강화된 거죠. 회사 음, 생활의 이 어려움을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소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책, 인문 철학책, 심리책을 읽으면 이 세상을 좀 이해하고 조금 힘듦이 덜어질 수 있겠다. 라는 음. 마음으로 계속 읽었어요. 일종의 그거가 떠오르는 나만의 쾌렌시아? 그런, 거 같네요. 독서라는 게, 그죠? 음, 또는 서점이나 도서관 이런 쪽이 그런 공간, 쾌렌시아 같은 안식처, 피난처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건데, 사전에 뭐 제가 준비한 질문 아니지만은, 소위 말한 인생책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야, 이거는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에요? 또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세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주저없이 뭔가 나오는 책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제가 이렇게 북스타그램으로 책 추천하고 막 그러기 전에는 음, 주저없이 얘기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뭔데요? 근데 그 책을 얘기하면 그 음, 책을 아는 사람은 당황해요. 이 사람이랑 얘기해도 되나? 약간 이런 아, 느낌이 드는데
1번 책은 군주론이에요. 군주론. 예. 뭐 그걸 써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요즘은 설명하고 있어요. 어, 마키아벨리가 쓴 건 맞나?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워낙 뭐 유명한 그죠? 고전이라면 음, 고전이고 많은 음, 지도자든 누구든 이렇게 추천 도서라고 해야 되나 많이 읽히는 그죠? 맞아요. 근데 네. 뭐 어떤 부분이 그 책이 가장 뭐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군주론이라서 이제 음, 뭔가를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음, 이 군주로서 갖춰야 될 덕목,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사례를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건들이니까. 그걸 보면, 어, 기존의 인문 철학책과 같이 고고한 게 없어요. 음, 인간은 숭고하고 고고하고 뭐 음,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이겨내고 뭐 이런 게 없고 음, 인간은 이래. 인간의 욕망은 이래. 우리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음. 그 욕망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넌 이렇게 대비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약간 하거든요. 전체가. 군직구 같은 거네, 그죠? 맞아요. 어, 가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러한 스타일이, 그러한 어쨌든 뭔가 글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뭔가 공감이 되거나, 뭐,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랬던 건가요? 공감이 된다는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인데 왜 뭐, 이렇게 약간 사상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게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나거나 엿보일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음, 이게 인생 통틀어서 보면 인생책이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더 좋아진 책이 있긴 한데, 음, 일단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그거기 때문에 계속 음, 설명을 하면, 계속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족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등락이 심해지고, 등락이 심하면 만나는 사람의 편차도 되게 심해져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만, 저는 그 당시에는 제 또래 어떤 아이들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케이스들이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음, 느끼기엔. 음.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엔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땐 이렇게 대처해. 일종의 지침서네요. 그렇게 가이드, 느꼈어요, 저는. 가이드북. 어.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욕망이 있어서 저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넌 이렇게 대처해. 물론 그 대처 방법을 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이런 욕망 때문이야. 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이해 폭을 그 당시에 좀 넓혀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사람이 있지? 뭐 하여튼 의아하거나 뭔가, 그죠? 갸우뚱하거나 그랬을 텐데, 저런 사람도 맞아 있어.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맞아요. 음, 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군주론이라는 게 무슨 CEO, 경영자, 뭐 이런 사람, 뭐 정치가 이런 사람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읽으면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CEO나 그런 리더들께서 읽고 이걸 직접 적용한다면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어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면이 좀 있다. 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는 군주론을 꼽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책도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그 책은 뭔가요? 좀 여러 개이긴 한데, 여러 음. 권이긴 한데, 코스모스도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떤 분이 서점직이니까 이제 음. 월드컵 해보자 해가지고 10권 어허. 뽑아가지고 했는데, 코스모스가 1등을 했어요. 어허. 근데 코스모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야.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가? 그,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구나라는 엄청난 필력에 놀라기도 하고,
코스모스를 뭐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얼핏 주워 듣기로는 코스모스는 과학책이라기보다는 문학책이다? 맞아요. 문학책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 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전공자가 보면 음, 이 두꺼운 책에 도대체 천문학적인 이야기는 얼마 들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 근데 어, 비전공자가 봤을 때는 흥미를 가지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걸 읽고 있으면 제가 고민하는 문제, 지금 맞닥뜨린 이 환경이 되게 음, 작아 보여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뭐, 우주를 다루는 그런 광활한, 그죠?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요. 아, 이 작은 뭐 맞아요. 지구도 하나의 점이고,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점이고, 한마디로 음. 먼지 티끌보다 작은, 거기서 생각하는 이 걱정, 근심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음,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지만, 잘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 이런들 어떠해, 저런들 어떠해. 맞아요. 우주 안에 나는 거의 음, 존재감도 없는 건데, 잠시 맞아요. 살다가 가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뭔가 위안이 되고, 그럴 것 같다, 그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심리학 책보다 전 그게 더 좋았다. 음, 마음의 안정에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을, 어쨌든 저도 이런저런 뭐 유튜브도 뭐든 이렇게 챙겨보다가 코스모스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을 이제 주워 듣다 보면은, 그러한 평을 내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인생 그럴 수 책이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꼽으신다고 하면, 코스모스 말고? 코스모스 또 고전을 좀 꼽아야 좀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책방직이니까 책방직이니까. 제가 뭐 웹소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음. 어렵긴 한데 뭐, 책방직에도 예. 얼마든지 웹소설 좋아할 수 있죠. 웹소설 좋아합니다. 네네네. 웹소설 그 소장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럼요. 그거 네. 그거 말고 이제 좀 네. 격조 있게 음, 고전 하나 추천하면 저는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 추천합니다. 그게 도련님. 네, 어, 그게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최근에 읽은 고전 중에 정말 좋았어요. 뭐, 어떤 책인가요? 살짝. 그냥 제가 가볍게 소개를 하자면? 독서 모임 때문에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음, 일본 작가네. 아, 어, 아, 이거 뭐 상 받은 느낌 너무 난다 이거. 어, 그럼 저는 상 받은 책들을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어, 그 뭐 문장은 찬란한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 그래서 이거 어렵겠다 네. 하고 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뭐 되게 열정 소설인가요? 넘치고 소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되게 얇아요. 오케이, 한 오케이. 200페이지 정도 되나? 소설인데 그 일본에 조금 집이 사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근데 막 정의감에 불타고 막 약간 이런 친구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자충우돌 엉망진창이지. 음, 근데 그 뒤를 후원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세가 아이고, 기울어요. 음,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는데 형이 그냥 얼마 정도 줘요. 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선생이 되기로 해요. 공부를 음, 하는데. 음, 그리고 뭐 여차저차 해서 시골로 부임을 해요. 음, 근데 시골로 부임을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지방 텃세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막 이 선생을 놀리고 왜냐 꽉 막혔으니까 열정만 음, 넘치고 뭐 자기가 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 스포일러까지 해도 되나요? 뭐 고전인데. 고전인데, 그쵸. 뭐, 최근 작도 아니고 고전인데. 어, 그래서 그런 부침을 겪다가 이제 그 선생님을 그만두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와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신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노동자 비슷한 일들을 선택을 해서 살아요. 음, 행복하게. 음, 그 과정 전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음, 처음에 그 불의에 참지 못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어, 자기 속마음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제가 했던 생각들인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서 부침을 겪고 그 부침에도 꺾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조금 선생이란 직업보단 좋지 않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그걸 음, 하면서 자신이 선택했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 전체. 어,
제가 또 제가 또 박사를 하다가 그러게요. 연구원을 지금 하다가 그걸 뭐하게 듣고, 오버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읽는 내내 그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는데, 바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뭐지? 어, 지금 내 얘기인데 이거 내 얘기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냥 빨려 들어갔겠다. 그래서, 이 작가 딴 책 다 읽어봐야겠다 생각했고, 어, 이 책이 올해 책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연말마다 책 후보를 선정하고 어떤 책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추천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읽은 고전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야, 도련님, 네. 도련님. 작가 이름이 되게 어렵던데? 나스메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오, 근데, 그렇죠. 그런 책을 보면 또 반갑기도 하겠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네, 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런 게 또 소위 말해서 인생책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책은 맞아요. 누구나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못 만났다면 못 만났을 뿐이지. 그런 책을, 맞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뭐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너무 많은데, 목표 중에 독서율 1% 올리기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죠? 네, 맞아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을 실제로 좀 잘 읽게 만드는 뭔가 방법,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북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숱한 추천을 하거든요. 음, 숱한 추천했는데 실제로 읽으실까? 이런 음, 고민을 계속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되는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돼서 지금 네. 마음이 좀 조급한데 그 숫자도 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콘텐츠 중에 막 몇십만 된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봤는데 읽으실까? 이런 음, 생각도 들고 도대체 몇 명이 본 거야? 이게 숫자만 있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활동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이름을 걸고 몇 가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친한 지인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행사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한 거 정말 잘 받고 제가 이런 책을 추천한 이유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음,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 좋으셨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추천을 잘 했나요? 그래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도 제 피드를 맨날 보다가 왜 추리 소설이 없냐? 나 추리 좋아하는데. 음, 너 추리 읽잖아. 왜 추천 안 해주는 거야? 나 도서관에 갈 때마다 네 피드 캡처해가지고 빌린다고 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큐레이션 할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읽는 분들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음, 해서 음, 내가 왜 이렇게 추천하고 책을 읽고 이런 일을 할까라는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음, 스타트 위드 Why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음, 왜 이 일을 할까 좀 탐구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게 기결되는 게 읽으면 변한다. 변, 그 변화를 많은 분들이 좀 겪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큰 목표로 1% 음, 올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잘 읽는 방법, 좀 어떻게 하면 독서에 들어갈 수 음. 있냐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건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네, 저 그 책도 되게 좋아합니다. 음,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보면 하루에 이, 일단은 책을 그냥 들고만 다녀. 안 읽어도 좋다. 그러면 읽게 된다. 음, 하고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루에 음, 2분만 읽으면 된다. 시작은. 문, 2분이면 한 두 페이지 정도 읽거든요. 음,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사람이 절대로 2분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작가님들이 잘 써놓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게 습관이 되면 책 읽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지금 서점을 하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음, 있는데 아마 10월 달쯤에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조율은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떤 유명한 분들께서 큐레이션 한 책을 판매할 거거든요. 음, 그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예치해 놓고 음, 청소년들이 오면 그 예산이 소요되기 전까지 책을 그냥 무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 이야, 있고 다른 하나는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청소년증을 가서 가지고 오면 음, 반값으로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은 읽기 어려우니 청소년 너희부터 읽어보자. 이런 마음을 좀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또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읽어서 또 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요새 뭐 각종 도서전이라든지 이런 데 뭐 사람이 붐비고 매진되고, 그죠? 맞아. 물론 혹자들은 그냥 그걸 너무 이제 소비형으로, 과시형으로 뭐 한다라는 그런 비판 아닌 비판도 있지만 아예 완전 무심하고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와, 전 무조건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꼭 독서율 1% 올리기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이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어떻게 보면 기둥인데 그죠? 독서. 예. 이것만 돼도 전 국민 문해력이 올라갈 거고 문해력이 맞아요. 올라가면은 나라 전체가 뭐 발전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뭔가 작가님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빈말이 아니고 뭐 도와드리거나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네네. 같이 제가 한번 좀 해보시죠. 기획서 작성해서 그럼. 네, 정말 공유해 기다리고 드리도록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블라인드 책 처방이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음, 정확하게는 이제 음, MBTI랑 자신의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음, 그거를 제가 그 인스타에 그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스토리로. 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책들을 잘 음, 큐레이션해서 음, 말씀해 드리겠다 음.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그걸 쳐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아는 책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DM을 이런 책을 음, 스토리로 다시 올리고 DM으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추천해 드렸고 음, 너무 지금까지 좀 위로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음, 고민도 제가 했던 고민도 있고 해서 위로 드리는 거를 좀 보내드렸는데 음. 막 장문의 답장이 오는 거예요. 이야,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면 좋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책 추천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다독가가 아니면은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책이 너무 이제 좁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게 협소하다 보니까 그죠? 쉽지가 않은데 일단 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충분하면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죠? 상황에 맞는 사람에 맞는 입장과 처지에 맞는 책을 적재적소에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처방이 항상 만족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죠? 근데, 맞아요. 10명을 처방한다 했을 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처방이 되게 좀 유용했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실패한, 뭐, 불만족스러운 9가지 처방도 그게 무의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죠? 그게 맞아요. 적어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음, 되게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심리사 상담사와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예. 음, 뭔가 책으로서 그분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전문 지식의 그러한 식견과 그런 거를, 어, 뭐, 내담다라든지 상담하시는 분한테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책이라는 매체를, 나는 이럴 때 여러분, 당신이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나 마음 상태였을 때 나는 이러한 책을 읽으니 도움이 됐다. 또는 그러한 거를 나는 실제 겪진 않았지만은 이러한 책이 왠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처방을 딱 했다. 근데 상대방이, 위안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이야, 이거는 웬만한 의사, 뭐 정신과 전문의 그분들의 버금갈 만큼 뭔가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 그 인스타 상으로 그렇게 하고는 되게 보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이후로 음, 되게 두려워졌어요. 지금 요즘엔 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상으로는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음, 약간 처방하듯이 했는데 안 음. 좋아하시는 걸 넘어서 조금 실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음. 조금 용기를 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저도 이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그쪽으로 이제 염려하시지 말고 불만족, 실망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나한테 좋았다고 해서 당신한테 좋을 이란 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면은 나도 깔고 가고 인정하고 들어가고 상대방이 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조언 추천일 뿐이지 100% 보장 못한다. 이거를 깔고 가면은 그런 부담을 내리면은 되게 저는 좋은 활동일 것 같은데. 네. 좀 더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네, 이건 하겠습니다. 용기를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책 한 권으로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뭔가 안 좋은 선택까지도 막 고민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어떤 책을 읽고서 추천해준 처방받은 책을 읽고서 뭔가 좀 희망을 찾고 마음을 되돌리고 그러한 일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면 변한다는 것에 대한 음. 가치도 할 수 있지, 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거의 네, 그거가 이제 결이 같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저는 계속 꾸준히 하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력이 네, 되신다고 하면. 네,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슬슬 이제 후반부 질문인데, 시간이, 저는 너무 계속 하고 싶지만은, 서점을, 책방을 열고 나서 가장 이제 상상과 현실과 달랐던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뭐였나요? 제가 이미 동생이 2년 동안 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음, 상상이 뭐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진 않았습니다. 음. 음,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당황하거나 뭐 그런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어를 약간 바꿔서 기대라고 하죠, 기대. 음, 내가 뭔가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음, 뭔가 수입적인 면이든 어떤 뭐 생활적인 면이든 뭐 이런 방문하시는 방문객의 뭔가 모습이든 뭐 반응이든 뭐든 간에 어떤 내 기대치와 좀 달랐던 점?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음, 그것도 비슷하게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음,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어, 엄청난 기대,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행궁이라는 곳에 근처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음,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음. 당황했어요. 아,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낮춘 거네, 처음부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왜, 오히려 어떻게 오시지? 약간 이런 느낌. 음, 되게 그 2년 동안 봐오신 게 되게 자양분이 됐네요. 그죠? 그쵸. 네. 거기서 만약에 약간 헛된 꿈이라든지 너무 기대치를 높여버리면은 반대로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이 너무 크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은 좀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음, 기대치를 높게 잡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다. 그죠? 그쵸. 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책방과 진짜 우리는 요거는 정말 다르다. 차별화된다. 이건 정말 좀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 도서가 1,000권 가량 있으니까, 자기 책이 없더라도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와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읽으면 변한다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종합 독서율 1%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책방과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수익 면에서는 완전 배치되는 일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자신의 여기 와서 조금씩이라도 변한다면 그게 저희 가치, 그다음에 그 가치를 표현하는 이 공간이 더 커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 다른 책방들과 좀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책방이 뭐랄까 일종의 문화 공간, 복합 공간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변모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으로 그죠? 자구책으로 지금 하우스 결도 단순히 뭔가 책만 와서 읽거나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뭔가 경험, 요즘엔 경험을 판다고 하죠. 그죠? 이 경험,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내지 연결인 거죠. 그죠? 음, 예. 요즘에 또 같은 맥락으로 커뮤니티가 이제 점점 음, 좀 뭐랄까 부각이 되고 되게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공간인 거네요. 현재도. 앞으로도 그런 걸 음, 추구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독서 모임을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향하고 있는 곳은 뭐 수익도 그렇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트레바리 파트너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현재는 잠시 쉬고 있지만은 예, 네. 최근까지 저도 그랬었죠. 그런데, 예. 음, 저도 파트너라서 그 관계자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바가, 우리가 동네 트레바리와 같은 지향을 가진 음, 그러한 독서 모임의 안전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독서 모임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이건 기획하고 있는 거라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 많은 분들이 읽고 나면 이제 쓰게 되잖아요. 음, 그 쓰는 걸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하나 기획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책이라는 게 단순히 책만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네, 책을 기점으로 확장되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자기의 취향을 찾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떠한 것들 지금 좀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혼자 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 음, 그것도 책을 읽으면 변하는, 그다음에 자기 취향을 찾는 것이 되고, 읽는 것을 통해 다른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독서율을 올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시겠어요. 책방도 운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북 큐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구상해야 되고, 실제로 또 책도 읽으셔야 되고, 되게 24시간이 빈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빡빡할 것 같은데. 네, 바쁘기도 하고,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게임을 안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뭐안 한 게 아니고 이제 못한 거겠다, 그죠? 네. 컴퓨터도 요즘 게임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아쉬워해야 되는데, 응. 아, 지금 이 일이 재밌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죠? 재밌어서. 이 음, 재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재미없으면 뭐 돈을 엄청 준다 해도, 그죠? 그냥 뭐 편하거나 좀 풍요롭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반대로 정말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뭔가 수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은 재미죠, 재미. 또는 음, 재미와 의미. 맞아. 이게 없으면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 왜 해야 되지? 아, 재미없네, 지루하네, 권태롭고, 그렇잖아요. 맞아. 재밌어야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고, 똑같은 일의 이 업무 강도라고 할까, 그래도 덜 힘들고, 음, 어, 몰입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그죠? 근데 재미없으면 다 그냥 하기 싫고, 똑같은 일을 해도 두 배로 힘들고, 그죠? 맞아. 계속 딴 생각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악순환. 완전히 극명에 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하고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재밌는 거 해. 좋아하는 거 해. 이게 그냥, 그냥 따분한 말, 클리셰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이 진로를 앞둔 걱정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와닿게 좀 느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문득 든 음, 생각은. 물론 이거 청소년뿐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뭔가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예. 근데 일단은 성공하셨네요. 재미있으시다고 하니까. 이제 성공했으니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익적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게 그것도 있습니다. 절대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음, 밸런스죠, 밸런스. 맞아. 예, 수익적인 것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게 한 기둥이면은 이게 무너지면 또 무너지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하면은 재미와 의미 이 기둥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둥이 무너지면 역시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적어도 일단 이 재미의 기둥은 지금 누가 봐도 탄탄하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계시니까 수익적인 측면도 만족하실 만큼 분명히 올라오지 않을까.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 시간이 좀 되나요? 짧게 아니, 얘기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음, 하나는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걸 차린다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응, 근데 친구가 너 진짜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내가 하루에 내가 일주일에 계산하니까 한 80시간, 90시간 일하는 것 같아, 서점 때문에. 근데도 재밌어. 그리고 수익적 측면은 말도 안 되지. 그 전에 제가 받던 연봉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아직도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응, 그래서 네가 부럽다라고 하면서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재밌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재미있고 올바른 가치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동의하는 분들이 등장한다라는 응,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그 읽으면 변한다, 그 다음에 1% 올리겠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하고 다니니까 지금 그 말 때문에 그 말만 믿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그만두고 서점을, 책방을 차렸으니까 그 가치에 동의하셨던 분들이 저희 매장 아주 작고 이제 신생인데 베스트셀러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북토크도 해주시고 하니까 가치를 꾸준히만 얘기한다면 수익적 측면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응.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제가 이루진 못했지만 이루면 다시 인터뷰하고 싶어요. 제가 이루어 어, 봤습니다. 됩니다. 어, 이렇게. 그때 저한테 먼저 제안해 네. 주세요. 네. 작가님, 저 이렇습니다. 인터뷰, 2차 인터뷰 잡으시죠. 잡아주시죠. 이렇게. 이런 저 느낌. 그러고 싶어요. 얼마든지.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그걸 응원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드리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 재미 좋아하는 거 할래, 잘하는 거 할래 이런 진부한 얘기가 있지만 재밌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죠. 다양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죠. 그게 당장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올바른 가치를 꾸준히 얘기한다면 동의한 분들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또 결이 비슷해서, 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주로 성인을 아울러서 하는 또 말이어서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맞아, 나 좋아하는 거 몰라.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해본 게 별로 없어서거든요. 맞아요, 어떤 연유든 간에, 뭐 시간이 없든, 뭐 게을르든 뭐든 간에, 뭐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 뭐 그거를 따지고 들면은 너무 많지만 어쨌든 경험이 없어서 경험을 안 하는데 이게 재밌는지 뭐가 재밌는지 이런 게 있는지 저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본 사람은, 난 그건 재밌더라. 난 그건 재미없더라. 나 그건 나한테 맞더라. 이게 알거든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강조를 하는 게 경험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뭐랄까 가능성이라든지 이 기회가 적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특히나 뭐 솔로가 아니고 가정이 있거나 이러면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맞아, 그래서 더더욱 더 이제 어릴 때, 젊을 때, 그럴 때 더 이제 그나마 좀 뭐랄까 리스크가 적고 그죠? 그럴 때 다양하게 여행 포함해서 뭐든 이제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음,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나의 뭐 가치관, 인생관, 철학,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고 알려야 돼요. 나란 사람, 또는 내가 사업을 한다, 자영업자다. 그러면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은 이런 거를 표방합니다. 이런 거를 내세웁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이러한 가게입니다를 외쳐야지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고, 그죠? 어. 맞아, 저 사람은 저거를 추구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거를 하고 싶어 하네. 저 책방은 저런 색깔이 있구나. 저런 남들과 다른 점이 있네. 저거를 추구하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게 맞아, 결국엔 팬이 되고 팬덤이 되고 단골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던 단어가 응원이거든요. 맞아, 결국에 응원이에요. 이 응원. 응원을 받아야지
서로 으쌰으쌰해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좋아요 눌러주고 그냥 사라지는 분들이 아니고, 응원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팬덤이 되고 단골이 돼가지고, 나와 내 콘텐츠, 나의 상품을 이용해주고, 소비해주고, 입소문을 내주고, 이런 분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냥 돈 되는 아이템 뭐가 있지? 요새 뭐가 트렌드지? 뭐, 잘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라하거나 벤치마킹 이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음, 나한테 맞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단순하게 따라하거나, 뭐, 요즘 뉴의 트렌드만 찾아가, 이게 아니고, 나만의 색깔, 나만의 내 책방만의 어떤 정체성 캐릭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가능한 한 그게 뭔가 차별화되는 게 단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일관되게 또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엔 저랬다가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왜? 이게 뚝심도 있어야 되고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뭔가 팔랑팔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닌가? 맞아요. 어, 남들 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아, 저건 것 같네? 아, 그럼 저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들,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내 색깔이 남는 거지. 이번에 파란색 했다가 다음 색에는 빨간색 했다가 하면 완전히 이거는 뭐 무지개색이 되는 거고 이상한 색이 검은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그래서 음, 쉽지 않다. 쉽지 그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다.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차별합니다. 차별화. 그리고 돌고 돌아서 그게 나다움이죠. 예, 음, 나다움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개인이든 사업장이든. 음. 예, 남 막 이렇게 따라해서 될 게 아니에요. 따라하면 순간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그런 케이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뭐 잠깐, 뭐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죠. 확 뭔가 손님들이 이렇게 몰리거나, 뭐 잠깐 반짝하거나. 근데 뭐 1, 2개월 할 게 아니잖아요. 1, 2년 음, 할 게 아니니까. 음, 그럼 길게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다. 내가 그만큼 내 펜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울 만한 그거를 놓친 셈이 되는 거고, 내 색깔을 두텁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 셈이니까, 길게 봤을 때. 그래서 맞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해도 어렵죠. 어렵죠. 그 어려움들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거의 음, 마무리일 텐데 이야기를 음,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어떤 분의 북토크 MC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C 준비하면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 그분 책도 한 두 번 읽고 그다음에 그분이 인터뷰한 것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그 MC를 보게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책이 좋을까? MC를 보면서도 그 얘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책이 좋을까 음, 했더니 그분의 인생의 그런 흐름과 음, 어떤 중요한 기점의 그 선택의 이유가 제가 지향하는 가치랑 되게 비슷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 작가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 책을 음. 좋아하는구나 느꼈거든요. 사람은 역시 뭔가 비슷하거나 그런 데 끌리는 게, 그죠? 맞아요. 물론 뭐 전혀 다른 사람한테도 또 매력을 느끼게 끌린다고는 하지만 더 음,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뭔가 나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한테,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다른 걸 이루어내셨어요. 제가 지향하고 싶은 것들을. 음, 그래서 더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작가님 중에는 정대건 작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에세이를 읽자마자 알았어요. 내가 어, 그분 책을 거의 다 좋아하는데. 음, 그리고 지금 작가님 책도 제가 읽으면서 술술 읽히고 그때 제가 인스타에 소개도 하고 이랬는데 네네. 왜 이럴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까 제 말씀에 되게 동의 많이 해주시고 음. 하신 말씀도 저도 다 동의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비슷한 거야, 지금 이게 그지? 세계관이,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만나면 거의 아주 인생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운이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일이고, 그렇죠. 에세이를 내시면 이제 왜 이런 결정을 하시는지 아실 텐데, 아시게 되는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만나는 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아주 감사하다. 그리고 아유, 또 마무리, 비슷한 가치를 지닌 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곁에 하나둘씩 늘려가는 거는 그거는 참 행운이고 축복이고, 그죠? 맞아. 맞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에세이를 낼 테지만은 빨리 그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딴 게 아니고, 뭐랄까, 옛날 말로 식으로 하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직은 꺼내낼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음, 좀 민감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진 시기가 되면은, 진짜 뭐, 정말 그런 책 있잖아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그런 책이 있듯이, 맞아요. 정말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치부일 수도 있고, 뭔가 창피함이 좀 드러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순간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았고, 그런 거를 좀 공감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아유,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 물론 그 책을 읽으면서 독자분한테 위로와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자분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유 애쓰셨어요. 그렇게 사셨네. 이런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좀 맞아요. 그런 시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곧 오지 않을까.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러면은 공식 질문 세 가지를 드리기 앞서 가지고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하우스 결, 이 책방이 독자들 이용하는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음, 정말 궁극적인 건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한 문장. 읽으면 변했다. 그 계기가 하우스 결이었다. 라고 음, 기억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그죠? 내가 변한 것의 어, 시작은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하우스를 갔다 와서 변했어요. 성지가 되는 거지. 그쵸? 거기서 책 읽었고 음. 변했어. 이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야, 오늘 뭐 관통하는 거는 읽으면 변한다. 뭐 이걸로 음, 끝이네요. 그쵸. 어, 그 문장 만들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쵸. 근데 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묵직합니다. 묵직해, 진짜. 음, 그거랑 비슷해요. 자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뭐 음, 이해하면 알게 된다. 다 알게 된다. 그죠, 이런 그죠, 그죠. 거하고 자꾸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데, 음, 뭔가 어쨌든, 되게 좋은 문구 같습니다. 뭔가 확 와닿고, 또 저는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고, 읽어서 저도 제2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수의사로 정말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계속 물음표만 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좀 다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읽어서 제가 변하고 제 삶이 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이 문구가 주는 묵직함과 이 의미를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좀 뼛속깊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기가 하우스 결이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 공식 질문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한 1시간, 원래는 1시간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뒤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그건 그거고,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뒤에 만약에 제가 일정은 없으면, 지금은 30분, 1시간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너무 신이 아쉽죠. 나가지고. 네. 아무튼,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그렇게 길게 했나요? 예, 제가 지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얼핏 계산하면 1시간 한 2, 30분? 30분 전후인 것 같아요. 방금 한 말이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랐다. 그 정도로 좋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 그리고, 맞습니다. 네, 시간이 뭐 그만큼 금방 갔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즐거웠다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식 질문 두 번째죠. 정원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은국 성국 교수님이 교수님의, 네, 쓰신 책인데, 그걸 보고 행복을 깨달아 버렸어요. 아, 이러면 또, 압정이라고 표현하신다 하잖아요. 그죠? 압정을. 맞아요. 압정이고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해요. 음, 행복은
형이사학적으로 특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게 그 책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한 문장으로 해요. 행복이란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또 그런 글을, 저도 그 저는 책을 읽지 못했고, 서은국 교수님의 막 영상을 찾아보면서 음, 워낙 공감이 됐던 부분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행복이고, 하나 개인적인 행복이고, 조금 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행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면 변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그게 숫자적으로 1% 올라간다면 그게 저에겐 정말 큰 행복이 되겠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기야. 뭐 이렇게 책을 또 좋아하시니까 얼마나 다른 분들도 책을 읽기를 바라시겠어요, 그죠? 아, 책 맞아요. 읽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읽지? 좀 읽었으면 좋겠어.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저도 물론 그렇고. 근데 그거를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읽기를 좀 이렇게 바래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책을 읽게 됐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네? 와, 뭐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표는 이미 저는 이루셨다고 보고요. 일단 하우스 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는 더 크게 이루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정원님 하우스 결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음, 행복을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곁에 있고 내가 선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도 필요하고 현실적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행복을 찾아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이고 계속했던 말 반복해서 하나 더 하면 읽으면 변한다. 읽으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합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죠? 마음만 네, 먹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 중에 김주환 교수님이 또 음,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더 한 발 더 나아가 정말 악조건인데, 어, 그 덕분에 나는 더 행복할 수 있다. 일종의 뭐 오유지족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예, 그건 이제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난 지금 뭐 비록 이렇게 마음이 다쳐서 아프거나 몸이 뭐 질병을 아프거나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선택하고 마음 먹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정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뭐뭐 하면은 뭐 행복할 거야. 미래가 되면은 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이거 말고, 그죠? 현지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찾거나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난 지금 그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게 이제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거든. 그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은 거.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가 저는 너무나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정원님께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정원님과의 인터뷰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